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방에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냉장고, 반찬통, 세제통, 아이들 장난감, 생수병까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플라스틱 가격이 조만간 20%에서 30% 오를 수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원인이 지구 반대편 미국의 정책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세제도 오르고 포장재도 오르고 비닐봉지까지 올랐어요. 요즘 물가가 다 오르나 보다 하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오른 걸까요? 단순한 인플레이션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답을 찾으러 공급망 최상단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단어 하나. 바로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중간 유분입니다. 원유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뽑아내고 남은 것인데 이게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에요. 나프타를 가열하고 분해하면 에틸렌이 나오고 에틸렌에서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원료가 됩니다. 원유에서 나프타, 나프타에서 에틸렌, 에틸렌에서 플라스틱. 이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흔들리면 마지막 고리, 우리 집 플라스틱까지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첫 번째 고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무역당국이 나프타 및 에탄, 에틸렌 계열 원료의 수출에 조건부 제한을 거는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에탄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수입국 중 손꼽히는 나라예요. 한국석유화학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원료 해외 의존도는 2024년 기준 약 85% 수준입니다. 그중 미국발 원료 비중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2019년에는 미국산 에탄 비중이 전체 원료의 20%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40%를 넘어섰습니다. 석유화학은 계단식 산업입니다. 각 단계마다 비용이 붙고 맨 위에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이 아래 계단 전체로 전가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비용 전가라고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늘어난 비용이 최종 소비자 가격까지 밀려내려오는 현상이에요. 마치 위에서 돌을 굴리면 아래까지 굴러내려오는 것처럼요. IEA 과거 분석에 따르면 나프타 가격이 10% 오르면 최종 플라스틱 제품 가격은 평균 6%에서 8% 오릅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 통제가 현실화되면 원료 가격이 단기적으로 15%에서 25% 이상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2025년 초 보고서도 국내 석유화학 원가가 최대 2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1,500원짜리 샴푸 용기를 삽니다. 플라스틱 용기 1개의 제조 원가는 업계 평균 약 450원입니다. 이 450원을 뜯어보면 원료비가 48%로 약 216원, 가공비 15%로 67원, 인건비 10%로 45원, 감가상각 8%로 36원. 감가상각이란 공장 기계처럼 오래 쓰는 자산의 구매 비용을 매년 조금씩 나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비용 7%로 31원, 물류 포장비 5%로 22원, 기타 비용 7%로 33원. 다 더하면 450원이에요. 이 450원짜리 용기가 마트에서 1,500원에 팔리기까지 중간에 뭔가가 더 붙습니다. 유통마진 약 135원, 마트 수수료 27%로 405원, 부가가치세 10%로 136원. 소비자가 낸 1,500원에서 유통마진 135원, 제조원가 450원을 빼면 제조업체에 남는 건 고작 30원에서 40원입니다. 1,500원짜리를 팔아서 남는 건 30원 남짓이에요. 그런데 원료 가격이 2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원료비 216원에 20%인 43원이 늘어납니다. 30원 남던 이익이 마이너스 13원이 되는 거예요. 서울 반지하에 사는 자취생 지연 씨는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을 빠듯하겠습니다. 세제는 대용량 PB 상품, 반찬통은 다이소 플라스틱. 플라스틱 가격이 20% 오르면 달에 2만 3만 원이 더 나가요. 작게 들리지만 200만 원 생활비에서 3만 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점 사장님 영수 씨는 하루에 플라스틱 용기를 200개, 300개씩 씁니다. 포장재 비용이 오르면 음식값을 올려야 하는데 손님들이 가격에 민감해서 그마저도 쉽지 않아요. 마진이 줄어드는 건 영수 씨 몫이 됩니다.
아이 둘 키우는 맞벌이 부부 민준수진 씨는 집 안 플라스틱만 세봐도 수백 가지예요.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싶지만 가격이 플라스틱의 3배에서 5배입니다. 대안도 없이 더 비싼 가격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외부 충격의 내부화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이 시장을 통해 내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 충격을 받는 소비자가 원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수출 통제를 검토할까요? 원료를 해외에 싸게 주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낫다는 계산이에요. 에너지 원료에 대한 통제권 자체가 외교적 카드가 됩니다. 미국 원료로 한국이 플라스틱을 만들어 다시 미국에 팔면 미국 입장에선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해외 비교도 해봅시다. 독일 바스프는 페어분트 시스템을 씁니다. 공장들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 한 공정의 부산물이 바로 옆 공정의 원료가 되는 통합 네트워크예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물류 비용도 줄여서 원료 가격이 올라도 비용을 흡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각 단계를 서로 다른 기업들이 흩어져서 담당합니다.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거래 비용이 붙고 원료 충격이 왔을 때 흡수하기가 훨씬 어려운 구조예요. 다른 업종과도 비교해 봅시다. 반도체도 원자재를 해외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률은 좋을 때 30%에서 40%에 달해요. 석유화학은요? 좋은 시기에도 10%를 넘기기 어렵고 요즘은 적자가 납니다. 차이는 가격 결정력입니다. 시장 지배력이란 기업이 가격을 시장이 아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반도체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결정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원료는 공급사가 많고 중국발 저가 물량이 시장을 누르고 있어서 가격 결정이 어렵습니다. 결국 원가가 올라도 반영을 못하고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사이 국내 석유화학 원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일부는 소비재 가격에 반영될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도 있어요. 첫째, 친환경 소재 전환입니다.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2030년대 초에는 가격이 상당히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둘째, 중동과의 원료 파트너십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람코, ADNOC 등과 합작 투자를 통해 원료 조달 루트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셋째, 순환경제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쓰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유럽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재활용 원료를 전체 원료의 15%에서 20% 수준으로 씁니다. 국내 화학적 재활용 설비 처리 용량은 2025년 현재 연간 약 5만 톤인데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50만 톤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10배입니다. 구조적으로 세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원료 조달 다변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그리고 화학적 재활용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용 고분자, 항공 우주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반도체, 공정용 특수 소재처럼 가격 결정력이 있는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해요. 오늘 우리는 1,500원짜리 샴푸 용기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까지 추적했습니다. 나프타라는 생소한 물질이 우리 일상과 이렇게 깊이 연결돼 있고 공급망 하나가 흔들리면 소비자가 그 끝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세상 모든 가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망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플라스틱 가격이 오른다면 어떤 제품부터 대체품으로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싼 가격을 감수하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